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리 리스크 중 은행 계정의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별표 9-1에 금리 리스크 산출 기준을 보게 되면 은행은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리스크를 얘기하기보다 오늘은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리스크 인 더 뱅킹부, 은행 계정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럼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RBB, 크레딧 스프레드 리스크 인 뱅킹북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정의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같이 CSRBB는 크레딧 리스크와 유동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 변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SRBB는 신용 스프레드가 커짐으로 해서 마켓 밸류가 변하고, 그러므로 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define balance scope이란 의미는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요인들이 계량하기 위한 방법론은 뭐가 있는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델타 EV, NAA, 체인지의 마켓 밸류가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항목들이 ICAP이나 IRRBB 루프트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고, 뒷부분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fine Balance Sheet Scope는 어떤 대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산 쪽에 페어 밸류, 시가평가를 하는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이며, 여기 보이는 거 디피니션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크레딧 스프레드 중에 어떤 부분을 CIRR 비비 대상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 고유 리스크 부분이 있고, 마켓 크레딧 스프레드, 마켓 리퀴드 스프레드, 이 부분이 CSR, BB 부분이 커버하는 부분이며, 마켓 듀레이션 스프레드, 리스크 인터스트 레이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딧 스프레드 요소를 이루는 대상인 마켓 크레딧 스프레드와 마켓 리퀴디티 스프레드는 무엇인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켓 크레딧 스프레드 리스크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변하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차주의 신용이 나빠져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어떤 경제 환경이 나빠짐으로 해서 국공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커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회사채의 신용 등급은 동일하나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경우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채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보는 경우 스프레드가 커지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마켓 크레딧 스프레드 리스크입니다. 마켓 리퀴디티 리스크는 어떤 시장 상황에 의해서 마켓에 대한 유동성이 감소에 의해서 스프레드가 켜지는 경우로, 예를 들면 코비드 19 시국이나 이런 경우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짐으로써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마켓 크레딧 스프레드 리스크와 마켓 리퀴디티 리스크가 CSRBB 대상이며, 유로피언 뱅킹 오토리티, 유럽 감독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보게 되면,
디폴트 리스크 이런 경우가 아까 말한 저희가 말한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크레딧 리스크에서 커버하는 부분이고 레이팅 마이그레이션 리스크 이거 뭐 유사하지만 이게 더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리스크 영역이나 써 있는 것처럼 크레딧 스프레드 체인지, 마켓 리퀴드 리스크 이 두 부분은 써 있는 것처럼 마켓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 또 시장에 대한 유동성 부족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SRR-BB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크레딧 스프레드 체인지, 마켓 리퀴드 리스크에 의해서 결정되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어떤 게 정의될 수 있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크레딧 스프레드는 벤치마크,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벤치마크 본도와 리스키 본도의 차이를 통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크레딧 스프레드 산식은 크레딧 스프레드는 리스크 본드, 예를 들면 5년짜리 회사채에서 리스크 프리 본드, 국채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만기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간에 대한 효과를 줄이고 신용에 대한 부분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5년짜리로 머추리티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스프레드 매저먼트 방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5년짜리 뭐 애플 펀드가 4.20이라 하면 5년짜리 US 트레저리 릴드가 3.04인 경우에 크레딧 스프레드는 4.20 마이너스 3.0에서 1.20 120bp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크레딧 스프레드 정의는 되었지만 대상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게 주식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금리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본드, 레포, 딜리버티브, 모기지론, 론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론이나 에코티 펀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산출 대상이 아니며 레포와 딜리버티브스는 대상은 되나 그 영향도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플로 차트에 의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행의 BS는 뱅킹북과 트렌드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뱅킹북을 대상으로 non-퍼포먼스 무수익 자산은 제외되고 CVA 대상인 파생상품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부분 제외되며 마켓 유동성이 있는 어모타, 어모타이즈나 HTS나 HTS는 Held to Collection Sales 관련된 채권 이런 부분을 쭉 읽어보면 결론은 유가증권 중에 채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형식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CSRR-BB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마켓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산출한 방법이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리스크는 실질적인 퀀터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방법은 크게 센서티브 방과 바 어프로치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센서티비티 베이스된 방법은 듀레이션의 채권 변화를 곱해서 구현한 시가 변화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는 부분이고 이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와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은 채권 발을 때 산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산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또 시나리오, 이게 방법론을 예를 들어서 센서티비티 베이스 CS01로 했을 경우에 스프레드를 주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과거에 발생한 히스토리컬 방법에 의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과 통계적 방법이나 가정의 화대표 방식에 의한 가정을 통한 시나리오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센서티비티 베이스드 방법과 바 방법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를 잠깐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과거에 한국 경우에 코비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약 회사채 등급이 77bp가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하고 하게 되면 최초 이니셜 스프레드가 41bp였지만 스트레스 스프레드는 77이 돼서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는 스프레드 샥은 36bp가 됩니다. 그리고 본드 채권 듀레이션은 2.8년, 그리고 채권의 현재 시가가 100만 100억 원인 경우, 10 밀리언인 경우에 스프레드 쇼크를 발생을 한 우리가 알고 싶은 CSR BB의 값은 모디파이 듀레이션 곱하기 스프레드로, 여기 듀레이션 2.8 곱하기 여기 스프레드 36bp를 해서 가격 변화는 마이너스 1.0%가 되고, 실제로 로스인 밸류는 1.008% 곱하기 100억, 그래서 1억 800 정도가 저희가 리스크 위기가 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Potential Loss to CSR BB 관련된 리스크는 약 100억 정도가 1억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 같은 산식을 판다 파이썬을 통해서 산출해 볼 수 있는 코드니 향후에 붙여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2022년 레고랜드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은 대한 부분으로, 그 당시에도 CSRBB가 해당되는 내용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였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 레고 사태와 같은 경우가 CSRBB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써 있는 것처럼 마켓 드리븐 크레딧 스프레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CSRBB고 약 50에서 150bp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나리오 과정했을 경우에 CSRBB는 보여지는 것과 같이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만약에 이런 부분을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와 같이 시가의 스프레드에 대한 유형, 그리고 스프레드를 구한 뒤 센서티비티 베이스드 방법에 의한 시가 변화를 측정을 해서 리포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마인드윙스닷컴에 의해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CSRBB 관련된 많은 자료를 함께 올려놨으니 제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